자, 정청래 의원이라고 불리던 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실험인 정청래입니다. 무슨 실험을 하셨어요? 제가 실험했어요. 요새 아주 주사 아줌마 얘기가 나오길래 주사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주사를 맞아봤어요. 무슨 주사를 맞으셨어요? 수액 주사. 마늘 주사 이런 걸 맞으셔야지. 그래서 맞아봤더니요, 피곤이 싹 가시고 스르르 잠도 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1시간 정도 맞아봤더니. 그래서 이 맛에 주사를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종종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이 사진은 뭡니까, 근데? 제가 지금 청래당 총재로서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파파이스에서 청래당 창당했다 그러니까 밤새 들어와가지고 승인해 주느라고 카페 지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올 때 확인해 보니까 2,8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파파이스다. 내가 줄은 잘 섰구나. 이게 뭔데, 근데? 지금 청래당을 하는 이유가 SNS 전사가 되자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정부 수립을 위해서 SNS에 자원봉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모였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너무 제주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패러디를 막 해서 올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줘요. 의원님, 근데 이게 정권 교체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사진이? 저기는 중세 유럽이에요. 이게 뭐냐면 본인만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2의 3당yap을 하는 세력들을 철퇴를 가지고 혁파해주는 장군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박지원, 김무성, 반기문, 안철수 등등이 그리고 추호 선생까지 잘 감시해서 항상 이 철퇴를 들고 다니겠다 해서 했는데 이걸 만들어준 분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청래당 당원들은 역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다음 뭐예요, 다음? 이게 정권 교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게! 자기들끼리 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취지로 저한테 벌어졌냐면 오촌 살인 사건으로 주진우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청래당 총재가 주진우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총수도 여기 주진우구나. 네, 김총수도 그렇지 않은 표정이지만 내심 쫄아 있을 거다. 그래서 두바이 팀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주면 그게 되냐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만들어지면 보호가 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주진우 쫄지 말라고 엉아가 지켜줄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최근 제가 SNS 한 거 중에서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진우 기자가 어디 차 오르막길에서 가족이 봉변당할 뻔했다면서요? 비서가 이제 사망한 게 발견된 날 거기를 이제 그 병원으로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그 가족이 이제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오르막길을? 네, 전속력으로 달려 올라와서 그 가족 바로 옆에 있던 그 가로등을 들이박았어요. 차가 훅 들어갈 정도로. 가로등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인도까지 차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근데 주진우 가족이라면 그럼 미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알 수 없죠. 어쨌든 들이받고 깜짝 놀라고 그 운전자는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조처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겠죠, 뭔가가. 오늘 여러분께 전할 소식은요. 오늘 뉴스가 여러 뉴스가 터지잖아요. 지금 한 달에 터질까 하루에 나오는데 오늘은 서청원 인명진 정면 충돌 이건데요. 제가 주목한 뉴스는 사실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쪼개지든 어떻게 찌그러지든 전국 변수의 크게 변수는 아닌데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과 맞물려서 박근혜 부역 세력들이 이렇게 이런 민낯이다 이런 것을 앞으로 보여줄 건데요.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들의 민낯을 볼 텐데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종양이라고 표현했고 일본 같으면 할보겠다 친박들 좀 심한 말을 했죠. 그러면서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서청원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다선 의원들은 그런 것까지 폭로 안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폭로했냐면 나보고 나가면 나중에 다시 복귀해서 국회의장 시켜줄게. 이런 밀약을 했다라고 서청원 의원이 주장했어요. 주장했더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네가 나가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짜고 치는 면이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선 이정현 전 대표는 자기가 탈당하겠다고 미리 말했고,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을 데리고 모시고 올 때 이미 이렇게 우리는 퇴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주도적으로 개혁하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뭔가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는 이벤트에 임명진 위원장이 동원이 되는데 초반에 이렇게 우리가 나가겠다고 틀을 짰는데 임명진 위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 본인도 좀 광을 팔아야 되니까 좀 세게 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싸움이 붙은 것처럼 하나 이게 짜고 치는 모습인지 아닌지는 누구가 이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임명진 위원장이 결국 비대위원장을 이겼다. 그러니까 서청원 결국 탈당하고 그랬다. 저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요? 그냥 개인이 달라고 혼자 들어와가지고 그 비박 전체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던 사람이 왜 나갑니까? 그 전까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쇼다. 만약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면 다 쇼다라고 봐도 거의 99.9% 틀림없다. 제가 이 시대의 역순위로서 정확한 예언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은 잃을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뭐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분은 무슨 네. 새누리당에 가서 기반 다시 있는 목사님 하면 돼요. 새누리당에 무슨 기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가라고 한다고 결국 서청원 비대위원 전 대표가 나간다면 이렇게 막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잖아요. 싸움이 크면 클수록 효과는 소위 이제 바뀌었구나. 드디어 이 악의 물이 대빵에 나가는구나. 이런 효과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쇼다. 임명진 위원장이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제가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팟바이스에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선까지 4라운드를 넘어야 된다. 첫 번째 국회에서 탄핵 찬성 반대. 두 번째 개헌 비개헌파. 그 다음에 제3당 야파 반대파. 그 다음에 본선 이렇게 됐는데 지금 2라운드 한 복판에 서 있는데요. 개헌은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그런데도 개헌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근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것과 관련된 일단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연구원에서 네. 보고서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지금 과도하게 이게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보도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증폭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기 전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층 인사 본인이잖아요, 본인. 통화를 했어요, 제가. 네. 그 문제 보고서는 작성한 사람은 비문 성향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연구원이. 그래서 친문, 비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20개 주제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각자 연구원에게 연구를 맡겼고 이분한테 그걸 맡겼는데 다른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사족으로 개인의 의견을 붙였대요. 전략적 스탠스. 그래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면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다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조언한 거래요. 근데 그것을 증폭시킨 거예요. 근데 때마침 우상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당신은 어떤 개헌의 권력 구조를 선호하느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근데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문재인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증폭이 됐는데 진압을 다 했어요. 근데 의원들이 이제 나서서 하도 그러길래 추미애 대표가 5명을 불렀답니다. 주동자. 제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명만 얘기해줘. 비공개적으로. 네. 네. 어머 비공개적이야. 네. 조선들이 그리고 뭐 하여튼 더 부를게. 이렇게 5명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문제로 이거 뭐 별 문제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광화문에서 촛불 들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와서 촛불을 들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성향상 그걸 강력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는 그런 사람들을 요거를 핑계 삼아서 탈당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요거를 핑계 삼아서. 한 명에서 100% 늘어서. 두 명 중에 한 명. 대체적인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상 네. 뭐 굳이 얘기한다면 비문이고 굳이 얘기한다면 뭐 내각제 아니 그 개헌 지금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하고 이렇게 선이 닿은지 안 닿은지 모르겠지만 주장에 맥은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조기에 잦아들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걸 키우려고 하겠죠. 이걸 가지고 계속 흔들고 계속 추미애 대표를 못 살게 굴고 그러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봐도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용익 원장이 사퇴하지 않았나요? 사임했어요. 예. 이 건으로. 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내용도. 저도 봤는데 별 내용 없어요. 게다가 이게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비문 성향의 의원들이 문제 삼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뭐 종편 막 난리 났어 이걸로 막 큰일 난 것처럼 매우 의도가 보인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그 배포자가 네. 당 주요 당직자와 대선 주자들 전체한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항변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을 위한 문건이었다면 문재인 쪽만 갖다 주지 왜 다른 대선 주자들한테 다 회람시키고 다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 일부러 키우는 거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예. 하여튼 근데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원래 그 당내 문건 가지고 그중에 한두 문장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항상 있어 왔던 패턴이거든요. 항상.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하나도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도. 사람들은 정당 내에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큰 소재가 될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제 종편도 막 난리 나는데 이런 뉴스 나오면 차를 돌아갑니다. 정유라 어떻게 됐어? 최순실 어떻게 된 거야? 이 뉴스에 사실은 이런 소위 갈라치는 뉴스가 큰 힘을 못 얻어요. 근데 여의도 내 정치인들은 이걸 가지고 크게 키우려고 그렇죠. 노력하죠. 그게 관심 없고 정청래 과연 주진우 보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죠. 오늘 코너에는 손님 없나요? 그래서 당 내부 사정은 제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할 사람을 참신하고 귀여운 분을 한 분 제가 또 모시고 왔습니다. 손혜원 의원 나와주세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요즘. 네, 저는요. 너무 불러싼다 진짜. 저는 실제로 약속이 있어서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있어요? 네, 세월호 가족 엄마들이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 번개를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엠푸드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어디?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라 할 만하구나. 엠푸드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라고 불리던 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실험인 정청래입니다. 무슨 실험을 하셨어요? 제가 실험했어요. 요새 아주 주사 아줌마 얘기가 나오길래 주사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주사를 맞아봤어요. 무슨 주사를 맞으셨어요? 수액 주사. 마늘 주사 이런 걸 맞으셔야지. 그래서 맞아봤더니요, 피곤이 싹 가시고 스르르 잠도 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1시간 정도 맞아봤더니. 그래서 이 맛에 주사를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종종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이 사진은 뭡니까, 근데? 제가 지금 청래당 총재로서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파파이스에서 청래당 창당했다 그러니까 밤새 들어와가지고 승인해 주느라고 카페지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올 때 확인해보지 끄지 말라고 엉아가 지켜줄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최근 제가 SNS 한 거 중에서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진우 기자가 뭐 어디 차 오르막길에서 가족이 뭐 봉변당할 뻔했다면서요? 비서가 이제 사망한 게 발견된 날, 거기를 이제
그 병원으로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 가족이 이제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가족. 오르막길을? 네. 전속력으로 달려 올라와서 그 가족 바로 옆에 있던 그 가로등을 들박았어요. 차가 움푹 들어갈 정도로. 가로등을. 가로등 바로 옆에 그러니까 있는. 인도까지 차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리고 근데 주진우 가족이라면 그럼 미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 없죠. 어쨌든 들이받고 깜짝 놀라고 그 운전자는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조처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나오겠죠, 뭔가가. 뭐. 오늘 여러분께 전할 소식은요. 네. 오늘 뉴스가 여러 뉴스가 터지잖아요. 지금 한 달에 터질 게 하루에 나오는데 오늘은 서청원 인명진 정면 충돌 네. 이건데요. 제가 주목한 뉴스는 사실은 새누리당이 뭐 어떻게 쪼개지든 어떻게 찌그러지든 뭐 전국 변수의 크게 변수는 아닌데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과 맞물려서 박근혜 부역 세력들이 이렇게 이런 민낯이다 이런 것을 앞으로 보여줄 건데요.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들의 민낯을 볼 텐데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종양이라고 표현했고 일본 같으면 할보겠다 친박들 좀 심한 말을 했죠. 그러면서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서청원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다선 의원들은 그런 것까지 폭로 안 하거든요. 근데 뭐, 항상 이 철퇴를 들고 다니겠다 해서 했는데 이걸 만들어준 분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청래당 당원들은, 역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다음 뭐예요, 다음. 이게 정권 교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게! 자기들끼리 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취지로 저한테 벌어졌냐면, 오촌 살인 사건으로, 주진우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청래당 총재가 주진우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총수도, 여기 주진우구나. 예, 김총수도, 그렇지 않은 표정이지만 내심 쫄아있을 거다. 그래서 두바이 팀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주면 그게 되냐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만들어지면 보호가 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주진우 쫄 2,8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파파이스다. 내가 줄은 잘 섰구나. 이게 뭔데, 근데? 지금 청래당을 하는 이유가 SNS 전사가 되자.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정부 수립을 위해서 SNS에 자원봉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모였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너무 제주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패러디를 막 해서 올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줘요. 의원님, 근데 이게 정권 교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진이? 저기는 중세 유럽이에요. 이게 뭐냐면 본인만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2의 3당yap을 하는 세력들을 철퇴를 가지고 혁파해주는 장군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박지원, 김무성, 반기문, 안철수 등등이 그리고 추호 선생까지 추호 선생까지. 잘 감시해서 잘 감시해.